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뭐 여러 개를 사용해도 되지만 제가 그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세 개의 그 이 회전 착시팽이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내려서 이 책상 밑쪽이 보이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만드는데 따라서 만들면 아마 시간이 적절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분쇄를 한 다음에 자를 때는 반을 접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이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원리를 설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요걸 만들어서 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했던 좀 이 색깔이 지금 검은색하고 그다음에 흑백으로 인쇄한 거니까 당연히 하얀 바탕에 검은색의 선들, 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팽이를 만들어 회전을 시키면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상한 색깔의 띠가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노란색 그렇게 보이는 띠가 보입니다. 그 보이는 이유를 사실 색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색이 보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력들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벤하임의 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제일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눈에서 색을 인지하는 과정은 뭐냐면 눈에는 이제 시세포에서 빛을 인지하는데 그 시세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추세포는 주로 색을 인지하고요. 막대세포가 빛의 양, 즉 밝기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 원추세포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쪽을 강하게 인식하는 보통 빨간색을 우리가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파장이 긴 빨간색 쪽을 강하게 인지하는 원추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우리 파란색 쪽을 파장이 짧다고 얘기합니다. 그 파란색 쪽에 해당되는 인지를 많이 하는 그런 원추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대는 보통 노란색이나 녹색이나 이런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쪽 색을 많이 잘 인지하는 원추세포 이렇게 세 가지 원추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이제 당연히 아무런 빛이 오지 않은 게 검은색이고 하얀색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원주세포가 모두 고르게 반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얀색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빨간색과 하얀색이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초록색을 인지하는 그 세 개의 종류의 원주세포들이 아주 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 선이 검은색과 흰색 부분이 이제 겹쳐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원주세포에 들어오는 빛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눈에서 인지할 때 소위 말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뇌에 전달됐을 때 그 시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 나오는지 아직 저도 그 답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거나 연구를 직접 수행해서 그 답을 알아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에게 나눠줬던 이 CD가 있죠? 이 CD에다가 얘를
풀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풀로 위를 깔고 할까요? 풀로 CD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자, 나머지 두 개도 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우면은 멈췄다가 다시 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이거를 또 역시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붙일 때는 좀 더 가운데에 잘 오도록 균형을 잘 맞추도록, 물론 다른 것들도 잘 해야겠지만 요거는 특히 좀 신경을 써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 도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리구슬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유리구슬을 세 개를 꺼냅니다. 이렇게 세 개를 꺼내서 유리구슬 세 개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자, 고정을 시킬 때는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글루건이 있으면 좋은데 글루건이 없을 때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데 단 그때는 종이장갑이 아니라 그 고무장갑이나 어쨌든 이런 장갑을 껴서 여러분들이 그 손에 접착제가 붙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얘가 하나를 붙였고요. 두 번째 것도 우와, 하나가 떨어졌네요. 접착제를 다시 붙여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힘을 주게 되면은 떨어지곤 하니까 완전히 젖을 때까지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고정될 때까지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돌려볼까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직관적으로 잘 보일 테니까 이걸 한번 보면은 뭐 여러분 다 만들었을 테니까 뭐 돌려보면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바깥쪽으로 얘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직접 돌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신기할 거라고, 신기하다기보다는 이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걸 돌려서 보면은 지금은 이 화면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직접 열면 만들어 돌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녹색과 빨간색과 주황색이 보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 응? 이게 녹색과 빨간색, 주황색이 실제로 나타나는 색이 아니라 회전 때문에 눈에서 들어오는 그 세 개의 원추세포에 들어오는 그 빛의 속도의 차,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했죠. 다음에 요 세 번째 유형의 그 이 팽이는 빨리 돌린 것이 아니라 천천히 돌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속도로 천천히 돌리면은 이런 정도보다 더 느리게 돌아가야 돼요. 자, 요게 돌아갈 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더 천천히 돌아가서 거의 멈추기 직전까지 가면은 지금 요 정도 상태에서 보면요. 이 원판 안에 다른 원판이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도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들이 다 이 원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판 위에 원판 있고 그 위에 또 원판 있고 그 위에 또 원판 있고 그런 원판들이 합쳐져 가지고 회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그 유형의 착시팽이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았습니다. 자, 요거 반대로 회전하면은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같이 돌려볼까요? 얘를 돌려볼까? 얘는 천천히 돌린다고 하지만 화면에서 여러 팽이가 돌아가는 게 사실은 얘가 제일 나름 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랬나요? 여러 화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멋있게 보이네요. 자, 요게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활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은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게 뭘까요? 여기에 네모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바둑판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원통형으로 펼쳐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채꼴 형태죠. 자, 위에 있는 네모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이 원통에다가 그 대응시켜 가지고 점과 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거울로 살펴보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저는 네모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로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3H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 길이가 4개, 세로 길이가 4개 있는 이런 원판을 원판이 아니라 네모 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색연필로 무슨 색깔로 칠할까요? 초록색으로 안을 칠해 놓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그렇죠. 이쪽에다가 밑에다가 옮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밑에다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냐?
점과 점으로 우선 이것을 3 곱하기 h니까 3 곱하기 h 여기고요. 그 다음에 4칸씩이죠. 요거 그 다음에 7h죠. 7h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고 또 이렇게 자 여기서 요 가로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곡선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서 있는 그 선들이 밑에서 똑같이 직선이면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밑에도 역시 색연필로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쁜 그림 또는 글씨도 좋아요. 그걸 만들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은 요거를 잠시만요. 제가 바보같이 이러고 있었네.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3H부터 7H, 3D, 7D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네모난 그 그림을 그리고요. 그거를 3H니까 여기가 3H, 요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DH, 3D, 여기가 7D, 7H. 그래서 점들로 연결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요 네모칸에 있는 내부에 색을 칠하고 얘도 내부에 색을 칠하는데 그 밑에 보이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두 다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원통형으로 옮겨 놓은 것들은 일부는 직선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선이 모두 직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반사되는 플라스틱 거울이라고 부르는 거를 원통을 만듭니다. 원통을 만들어서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저거 봤었나요? 아까 골짜기에 사람 있었던 것 같은 그림. 그 그림에서 어떻게 보였죠? 예,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뭐처럼 보였냐면은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드라마틱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제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있는 요 네모를 이렇게 옮겨 그린 건데 얘를 원통형 거울을 만들어서 얘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위에 아까 그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네모 형태로 보이죠? 요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통형 거울과 원통형 거울에 의한 착식을 설명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 활동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가 나타났던 준비물이 바로 이런 판입니다. 잠시만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판이 있는데 판에는 아마 뒤에 눈구멍으로 그려져 있고 안에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뭐 눈구멍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얘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있는데 음, 자,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영재원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만든 거를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개의 이 보드판을 서로 직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직각을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면에다가 선을 그리고 면을 만들어서 색을 칠하고 이거는 절연 테이프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뭐 약간 복숭아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모양처럼 보이냐면은 약간 화살표 같기도 하고 가오리 같기도 하고 좀 희한한 모양처럼 보이긴 하죠. 자, 요거를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은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얘가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겉에 거는 아마 원인 것 같고요. 가운데는 삼각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원보다는 밑에는 삼각형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정상적인 상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도안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가운데 이 삼각형 정도를 구성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 부분에 선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활동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나 원이나 네모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도형을 만들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화살표를 만드는 활동도 수행하는 것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다고 했었죠. 우선 칼과 가위도 역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고요. 요거 세 개를 이어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이를 재서 각선이 이 정도쯤 내려가면 여기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키워서 놓겠습니다. 얘는요 칼로 뭐 자가 없어도 돼요. 자가 있어도 되고 자, 칼 사용할 때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칼로 선을 그리면요. 얘가 지금 사실 어떻게 구성되냐면 좀 자르고 나요. 요거를 요게 선을 그은 데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요. 그냥 바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꺾어진 면을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얘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요거에 잘라진 면만 사용할 거니까 얘는 칼로 다시 안쪽을 잘라낼 겁니다. 원래 얘 보드는요, 이 양쪽에 가운데 이제 스티로폼을 만든 거고요. 양쪽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떼면은 여기에 끈적여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어디다 붙이거나 공작을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주로 이제 흰색이니까 이 안쪽을 쓰는 거고요. 뒤에는 눈금은 이거를 재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다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벗기면 요거를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두 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잘라낸 남은 쪽을 이쪽에다가 붙일 겁니다. 자, 뭘로 붙이냐? 우리는 절연 테이프가 있으니까 절연 테이프로 붙이면 되겠죠. 절연 테이프 말고 다른 셀로판 테이프 이런 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테이프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부만 이용해서 그리고 몇 개 조각을 좀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할 때는 그만큼 또 실제로 수행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얘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면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단 임시로 붙여놓고 나중에 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쪽 면을 옆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명이나 3명이서 같이 활동을 수행했는데 혼자 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해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들이 또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고 필요는 발명의 어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와 같이 생긴 구조물을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도안을 그려서
특정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안을 구성을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실이나 또는 집이나 이런 곳에다가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볼 때 제가 아까 삼각형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도안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도안을 그릴 때 특정 한 지점에서 봤을 때, 요 지점에서 봤을 때 선이 보이게 하기 위해, 직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선을 씁니다. 그래서 임의로 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삼각형이 된 도안을 그렸습니다. 자, 한쪽 눈을 뜨고요. 한쪽 눈으로 직선이 내가 원하는 도형이 되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리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테이프는 잘라서 붙여서 칼로 오린 다음에 떼어내도 가능합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을 쉽지 않네. 어? 음? 제가 안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을 따라서 이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해놓고 나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잘라서 해당 부분을 붙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칼로 잘라내는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좀 볼 수 있도록 해줄까요? 쉽지가 않네. 사실은 영상을 멈춤을 해놓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영상을 좀 멈춤을 해놓고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과정을 찾아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제 수행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고 제가 가장 간단한 도형인 삼각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예쁜 형태의 도형 또는 그림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초등 때 요거 활동을 해본 사람은 이건 없겠네요. 그 착지팽이는 아마 해본 사람이 몇 명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요게 본차시 수업입니다. 요거 잘 만들려면요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행을 하니까 빨리빨리 몇 가지를 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면을 다 칠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을 보여요? 뭐 별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 요거를 제가 각도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특정한 각도가 되게 보이겠습니다. 조금 잘 못 만들었나? 이게 완전하게 삼각형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6개의 선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잘 특정한 위치에서 보면은 이게 면을 다 칠하면 삼각형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그 자나 이런 건 손을 전혀 안 대고 그림을 그린 거였거든요. 요거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투명한 종이가 있죠. 그 투명한 종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갔던 그 재료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비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도안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도안을 그리냐면은 방금처럼 삼각형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여기에다가 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 이게 혼자서 그 하려면은 좀 복잡한데 도안을 그린 다음에요. 얘를 위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도안을 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 랜턴을 킨 다음에 얘를 삼각형을 놓고 이렇게 비추면은 이쪽에다 비출까요? 거기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비추면 요 그림자가 나타나죠. 요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 그림자 모양으로 밑에다가 점을 찍거나 도안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요 카메라의 렌즈가 있는 지점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요 삼각형으로 여기 도안의 종이에 그려진 모양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 고정을 시키는 장치를 놓고 랜턴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명 또는 3명이 같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그 활동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 해놓고 여러분들 실제 한번 구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뮤직비디오를 같이 하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오케이고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오케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오케이고 중에서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요건데,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어디가 있을까요? 잠깐 멈춤하고. 자, 뮤직비디오 보기 전에요. 저번에 제가 앞에서 학교에서 이거 했다는데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요거 지금 어느 학교의 생물 실험실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림 위에 사진 찍어놓고 위에다 낙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요 모습이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벽에다 벽 아래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특정 위치에 딱 서서 보면은 이와 같이 전기 회로도처럼 보이게 구성을 한 거죠. 뭐 이게 이걸 보고 좋다 아니면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구성해 놓은 사례들이 학교에서도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력을 띄워가지고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는 오케이고라는 그룹이 썼던 영상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보면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